그리고 네네. 자기의 오류성을 인정함으로써 네. 억수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오, 누구예요? 그 사람은 네네. 우선 누군지 밝히기 전에 네. 그 옛날 헝가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쟁통에 죽음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200를 가지고 이 사람이 런던으로 탈출을 갑니다. 네. 그리고 런던에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학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철도 진군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고생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건 최해.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만 해서는 안 되니까 나름대로 사업도 해. 뭐 여행사 에이전트로도 뛰고 뭐 하면서. 그런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거의 10여 가지의 직업을 전전하는데 성공하는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래도 이 사람이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특히 철학책을 많이 썼어. 많이 읽으면서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겠다고 해서 입시 공부를 할 적에는 그때는 좀 편한 직업으로 해서 이제 수영장에 그 안내원으로 들어가. 네. 그러면서 틈틈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칩니다. 근데 런던에서 가장 좋다는 런던 전경대 시험을 쳐요. 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리고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열린 사회라는 책을 읽어. 네. 유대인 중에 칼 포퍼 교수라고 과학 철학자라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네, 맞아요. 열린 사회. 그걸 읽으면서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다행히 대학 시험에 붙어가지고 자기 논문의 담당 교수가 돼. 칼 포퍼. 오, 그러니까 예. 칼 포퍼의 이론은 자기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게 열린 사회다. 그러니까 전제주의라는 거는 자기가 옳다라고 해서 이제 독재를 쓰면서 이제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는 틀림없이 오류에 빠질 수뿐이 없다는 게 포퍼 교수의 이론이야. 그런데 이 젊은이가 거기에 정말 심취해가지고 개인도 나의 오류를 인정해야 올바른 철학의 방식이구나 해서 이 친구의 꿈은 철학자가 되는 거야. 네. 철학 교수가 되고 싶어서 많은 철학서 쭉 이제 섭렵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경대를 나왔음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취직이 안 해. 그러니까 수십 군데 원서를 집어넣는데 딱 한 군데에서 이제 오라는 데가 있어서 갔더니 그게 증권회사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 들어가서 최초로 그 아비트레이지 그 차익 거래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이제 빠져들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본인이 철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놓지 않아 가지고 그 증권 다니면서도 다시 철학을 배우러 한 3년간 또 가서 철학을 배워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앞으로 철학자로서 삶을 살려면은 그냥 돈이 있어야겠구나.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네, 유대인이. 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50만 있어야 마음 편하게 내가 철학을 공부할 수 있겠구나. 야, 진짜 구체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50만 지금 한 $500만 될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네. 뭐 그래, 뭐 돈이 많이 필요해. 철학하려면. 그래서 그 친구 생각에는 값이 비싼데. 그 많은 돈을 벌려면은 런던보다는 뉴욕 증권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그 돈을 빨리 벌겠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당신의 스승인 칼 포퍼 교수 같은 이제 철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일단 $50만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그 주식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되고 종목을 찍어주는 걸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칼포퍼 교수한테 배우면서 그걸 자기의 투자 이론으로 정립합니다. 그 투자 이론이 재기 이론이라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일단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는 오류성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맞다라고 투자를 했지만 이게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오류성을 근거로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시장에서 이거를 내가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하고 틀리네 하면서 상대방과 내 의견을 상호작용해서 이걸 교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류성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재기 이론이에요.
모든 투자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 이 양반이 이 재기이론으로 정말 많은 돈을 봅니다. 너무 유대인스러워요. 뭔가 모든 사람한테 배우고 내가 그런 거를 돈을 버는 거랑 연결시켜서. 예, 맞아요. 그래서 불행하게 네. 자기가 주식을 너무 잘한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철학 공부 못하구나. 돈 버는데 내가 철학 공부를 하기에는 내가 주식을 너무 잘하는구나 아이고. 깨닫고 예. 결국은 철학 공부를 포기해요. 네. 그래서 철학 한 주식시장에 천년을 할 수 있는 돈을 벌어놓고 왜 주식시장에서 돈을 엄청 버는데 네. 근데 이 양반의 장점은 또 뭐냐면 네. 자기가 예전 한가리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동유럽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굉장히 큰 애착이 있어가지고 매년 거기다 3억 달러를 기부를 해. 이야. 동유럽의 민주화를 위해서. 제다카까지. 네. 그 다음에 자기 스승을 기려가지고 자기도 스승의 뒤를 잇는 철학학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 네.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스승한테. 장학금. 아니 그래서 네. 오픈 소사이티 펀드라는 그 열린 사회의 기금단을 네.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큰 돈을 기부해요. 얼마 정도 기부했냐면 2017년도에는 180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아, 너무 천문학적이어서. 네. 감이 안 이게 오는데 너무 큰 돈이 돼서 감이 안 네. 보여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미 이 사람은 기부한 금액이 32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 돈이 어느 정도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몇십 배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부를 많이 해요. 32조 30. 그는 아우. 전 재산의 자기가 번 돈의 80% 이상을 이 양반은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투기꾼으로 봐야 되는 건지 철학에서 그 오류성을 인정하고 재기이론을 만든 사람으로서 철학자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동구의 민주 어떤 그 재단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하는 박애주의자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사실은 각자의 판단이에요. 근데 이러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 조지 소로스예요. 네.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주식을 잘 알아서 거기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인 거지. 응? 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항상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 변화에 따라서 자기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네. 그 통에 그렇게 많은 돈. 그러니까 우리가 쪽집게 도사라고 생각하면 정말 뭘 잘 알아서 쪽집게 이렇게 딱 해서 이종목 주식에서 사세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투자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철학자로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게 투자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오류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돈. 여러분도 자기 오류성을 인정하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고요. 요즘 네. 동학 개미들이 많이 창궐한다고 네, 네. 그러는데 뭐 네. 그 이야기는 좀 아시나요? 동학 개미들. 아니 동학개미들이 잠깐 동학개미라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팍팍 떨어지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팍팍 빠져나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처럼 막 동학 때 우리 돈 모으듯이 돈 모아가지고 주가를 지금 떠받치고 있다 이런 맞아요, 현상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우량주들도 막 시장에 던졌는데 개미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샀는데 그렇게 샀어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지난 3월까지 삼성전자 주식의 57%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2%야. 그래서 지금 55%예요. 하지만 그 2%나마 우리 개미들이 샀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야. 네. 3조라고 하던데. 2%가 3조예요. 그러니까 요번 코로나19로 인한 이게 주식시장이건 원유시장이건 뭐 할 적에 물론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해. 근데 투자를 하면 사람의 성향이 어떻냐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원유가격이 뛸 거라 생각하면은 사놓고 반대되는 의견이 들어오면 잘 안 들고 자기 확신에 맞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그게 반대라는 거죠. 자기 확신에 의해서 샀지만 사고 나서 그 디액션 오는 어떠한 그 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 얘기나 반응들을 자기 걸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 변화하면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왠지 불교의 관세음 보살과도 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막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근데 저는 다윗의 별 네. 아시잖아요. 네네. 삼각형이 똑바로 된 삼각형이 있고 엎어진 삼각형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게 가능하다. 네, 똑바로 된 삼각형은 변하지 않는 거. 반대로 된 삼각형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물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 뭔가 단단히 쥐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뭐 기둥을 쥐고 있든 바위를 잡고 있든 그런 다음에 뭐 헤쳐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변화에 계속 휘말리다 보면 어느 소용들에 휘말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라나 탈무드에서 배우는 어떤 변하지 않는 뭔가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오류성이라는 거. 우리 인간은 모두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선입견이나 편견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변화에 그냥 휘말려 버리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딱 이렇게 닷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거기에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조지 소로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네. 어떤 다양성, 즉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